이 전산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수작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여론 조작을 그 분명히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이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론 조작을 하면서 그 여론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이 때문이다.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쪽이나 저 한동훈 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또 윤석열이와 관계도 오늘 이종섭 씨도 딱 지금 사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만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하고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단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그 한동훈 쪽에 있는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윤석열이를 쳐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여론이 거기에 한몫을 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딸려 들어가고 하다가 지금 선거가 이상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 장관님, 이재명은 저게 그 선거에 더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이재명이 같은 경우가 정말 그 염치가 있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 꼭 정치를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판에 염치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요번에 이제 어제 목사님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성주 사드 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봤어요. 성주 시민들이 제기한 그것을 기각시켰습니다. 근데 이 기각시키는데 사드 배치가 발표된 게 2016년이고 그 실제로 배치된 건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7년 만에 헌법적 상식인데 그래서 우리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그래서 요거 좀 자료 좀 오늘 뽑아왔는데 재밌는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 사드 배치 승인 무효 그것도 있었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뭐냐는 것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의 정의에 대해서 좀 올려주시면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십시다. 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대표로 해가지고 입법부에 들어가서 지역을 좀 잘 해달라, 이렇게 뽑는 건데 이 대의민주 정치가 뭡니까? 일하는 심부름꾼을 나 대신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고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이렇게 한 건데 나라를 이끌 정치인을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입법부를 만든 거지. 지금은 다 대통령이야. 다 정치를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하는 심부름꾼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가서 보면 선거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점검하고 그게 법적으로 그것을 이루는데 불편하면 법을 좀 제정해주고 가장 좋은 공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좀 잘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 둘을 갖다가 패널 토의를 했어요. 교구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확실히 사회주의자라는 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요거예요. 선거는 민주당의 행보와 정치 공세를 심판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가 얘기하냐면 저들의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뭐냐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조국 그 혁신당인가요? 조국 혁신당의 일 정책량이 뭐냐면 대통령 탄핵이고 안 되면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한국의 헌법에 보면요, 대한민국의 이 모든 안정화를 불안정화하게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긴 당이 돼서는 안 돼요. 저건 해체 당으로서 합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정치 공세를 하는데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게 뭐냐? 내가 보기에는 선거가 아니에요. 역모를 꾀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추방하겠다는 거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 저러면 대한민국 끝난 거 아닙니까, 저거?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누가 나쁩니까? 정광훈 목사님하고 조국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비례대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쁜 놈인데? 아니죠. 지금 보면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이 조국은 파렴치범으로서 1,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나도 징역 저 3번 가는데 깜빡. 그거는 정치에 반대한다고 갔다 왔지만 무혐의 났잖아요. 그렇지. 무혐의 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윤 대통령 정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책이 93%나 돼요. 예? 그리고 대통령을 실각시킬 목적으로 자기가 창당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창당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국헌문란죄가 아닌가요? 아니 저 보안법 위반에다가 네. 국가 내란 선동 혐의에다가 네. 이 사람은 처형돼야지. 그러니까 헌법 8조 2항에 보면 국헌문란 행위가 될 때에는 저게 당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저거 해체시켜야 돼요. 그 국민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지하냐고요, 파렴치범을. 그 제가 여기다 이제 비례대표로 얘기하면 여기 우리 당은 장경동
자유통일당 총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조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장경동이가 훌륭합니까? 조국이 훌륭합니까? 장경동이죠. 국민들은 조국이 더 훌륭하다 그래서 돈을 열흘 만에 200억을 다 거기다가 아니 54분 만에 54분 만에 200억이 원래 한 사람당 500만 원밖에 못 내게 돼 있거든. 예. 근데 저게 작전 세력이 붙지 않고는 예. 어떻게 53분 만에 200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유통일당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되는지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에 넘겨보면 난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당끼리 비교해본 거. 우리 아까는 비례고 여기는 당이에요. 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하고 누가 나쁘죠? 누가 나쁘냐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범법자입니까? 정가 보면 저 이재명이는 정가 지금까지 뭐 정가 사범이에요. 그리고 재판 중에 있는 게 7건인데 범죄 혐의가 10가지예요.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이런 범법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서 표를 달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아까 조국 같은 경우도 이게 아들 딸 학사를 이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뭘 보고 지도자를 따릅니까 이게? 자 그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면 자 누가 더 나빠요? 비행기도 혼자 막 타고 돌아다니고 예? 누가 더 아니 나쁩니까? 그거보다가 누가 더 예쁘니까. 아니 그런데 문제는 저쪽 더불어민주당이나 저쪽에서 김정수 공격합니까? 안 하지. 안 하죠. 그다음에 김혜경이가 있어요. 법인 카드를 쓴 거. 그런데 이재명이의 아내 된 사람을 자기 당에서 공격합니까? 안 하지. 안 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작년 2월 달에 처음 김건희 बैंक 이야기 나왔을 때 예. 그때 특검하자 할 때 국힘당에서 그래 같이 하자. 김정숙하고 김혜경하고 다 같이 하자 했으면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공격을 못 하죠. 그리고 아니 오늘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경렬이 이 친구가 네. 대통령실 기다리다가 당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갔다. 또 여기 또 나오려고 진짜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요. 기가 막히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역에서 후보원 사람 하는데 나 제3당 있으면 3당을 밀어. 공천을 개받고 같이 해놔가지고. 예? 그 제3당이 자유통일당이에요. 아 근데 거기에 지역군 안 나왔으니까 속이 터지죠. 뒤집어지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천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서는 말이야 책임을 떠넘기고 대통령 공격하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만이 대통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죠. 자 넘겨서 한번 더 하나 더 봅시다. 넘겨서 보면 민주당은 이미 보세요. 아이고, 저런 새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전 목사님 오른쪽에. 속이 터져가지고 읽기도 싫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머슴이 일을 안 하고 주인을 깔보고 업신여기면 중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말도 못합니다. 그 자기한테 해당하는 자기한테 말이에요. 해당하는 거예요. 그 스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재미가 붙었구만. 윤 정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아주 지금 누가 자격이 없는 거죠? 참 기가 막혀. 근데 그러니까 저놈들은 왼쪽에 철면피입니다. 보면 박지원이 또 한 얘기가 저것들이 이제 여론 조작을 해서 결국에는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한번 읽어보시면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지금 벌써 나왔잖아요. 기가 막혀. 근데 장 목사님 네. 저렇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예? 특별히 50대, 40대가 예.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국민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난 그게 여론 조작인가 아니 정말. 여론 조작도 아니고 네. 내가 수없이 말한 대로 아니 수준 문제도 아니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다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언론까지 북한이 뿌리채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이 대한민국 다 먹어버렸어요. 공산화되는 길목.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얘기자 진지전은 다 구축해놨고 기동전으로 나오는데 그 기동전의 첫 번째 단계가 촛불 시위로 박근혜 탄핵시킨 거예요. 이제는 폭동을 해서 완전히 공산화 북한에다 갖다 바치든지 중국에다 바치든지 대한민국 바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전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데가 강화문이고 자유마을이고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또 토요일 날 나가서 이거 한다고 하는데 난 4월 10일 이후에 끝나고 목회하러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대항을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10월 3일 날 내가 그 국민혁명으로 추다돼 가지고 그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목회자 가운 입고 하는 거. 이 한 사건이
대한민국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그때 강원에 나왔던 사람들까지도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켜줬으니까 뭐 대통령이 다 하겠지. 못해요, 대통령이. 그럼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합니까? 못하지. 예? 국회의석이 저 모양인데. 이걸 모르고 말이야 자유우파 국민들이 투표하러도 안 온다. 50%는 안 나온다는 거야. 좌파 애들은 오히려 80% 나온다는 거야. 투표하러.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비극. 그런데도 우리가 해보니까 된다고 하는 물증을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2003년 10월 3일입니다. 그때 내가 이 대선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 이번 토요일 날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총소집 우리가 발동을 내려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20일 동안 문재인 하야를 제일 앞장서서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천막 농성을 하면서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고 오늘 해방 이후에 최대의 인파를 모을 수 있는 이 집회를 하게 된 원동력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대표이시고 한기총 회장이신 정가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재인 탄핵 비단국민회의 재판의 의장으로 정가훈 대표를 추천합니다. 정가훈 대표를 오늘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00만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이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정가훈 대표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 첫 번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이므로 그동안에 이것을 반대하고 무너뜨린 모든 세력들을 다 척결하는 법을 이 시간에 통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는 사람은 손 들어주십시오. 없지요? 통과하겠습니다. 잠깐 중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저기서 의회라는 것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끝난 거지 사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180석의 그 횡포가 뭐 100몇 석, 100세석인가요? 106석인가 그 석을 가지고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우리와 붙어서 이게 혁명적 자세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때 그 법무부 장관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법치가 무너져 버린 거죠. 법치가. 야,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고 네.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신속하게 지금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시간을 보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 생각이 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출신이 그쪽 출신 아니에요? 맞아요. 검찰 출신. 네. 민주당 출신이야. 아니 민주당 출신 소속은 안 돼 있었지만은 민주당에서 원래 특검할 때 실무 검사니까. 네, 검찰이 된 거지. 민주당 정부에서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거 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 다 된 거.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무슨 빚이 있는가, 짐이 있는가. 그래서 살살 하자. 이렇게 지금까지 하면서 인연을 끌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어느 들어요.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김경률을 내치지 못한 걸 보면 네. 김경률이가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회계사잖아요. 네. 이 사람이 모든 서류를 한동훈한테 다 갖다 준 거야. 한동훈이가 특검할 때. 그래서 둘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라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김경률 떠드는 거 보라고요. 그걸 왜 못 내치냔 말이야. 결과서.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전에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되고 앞장서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청와대만 공격해 이놈들이. 그렇지. 아니 내가 이명박 대통령 그때 될 때 이제 장경동하고 둘이 만났어요. 저 롯데에서 만났는데 제가 딱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개혁부터 하고 바르게 잡아라 그랬더니 이분이 첫 성이 뭔지 알아요? 나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보복을 당하고 막 했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하겠대. 절대 우리는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당할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주 우리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된통 당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좋게 좋지 같이 좋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저거 되잡힌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광우병 촛불 시위하는 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만이라도 보여주시면 이걸 가리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게 그리스식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 네. 극찬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직접 민주주의라고. 예. 저 지금 사진 보세요. 네네. 이게 그리스식 직접 민주주의, 광우병. 예, 예.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거지지. 거지잖아요. 예. 근데 이걸 김대중은 직접 민주주의를 이루어졌다. 이따위로 했거든요. 예. 그리스식 직접 민주주의가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소수 민족만이 할 수 있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가는 건데 저기 저 아프리카 추장들이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게 이제 지나가게 되면 저게 강하게 되면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그 히틀러라든지 카다피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요. 동네 어릴 때 16가구가 사는 거기서 직접 민주주의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경험을 해봤어. 네네.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며느리는 저 시아버지 밥도 안 차려줘. 친정으로 쫓아보내. 그러면 가결되면 끝이에요, 그걸로. 내가 겪어봐서 직접 민주주의를. 그래서 그리고 또 공산당들이 들어가 동네 사람 모아놓고 죽창으로 찔러. 그거야말로 직접 민주주의. 그게 직접 민주주의. 지금 저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게 저쪽에 촛불 그룹들하고 광화문의 그룹이 충돌하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피비린내가 날 수 있다. 이게 저들이 주장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 지금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잃었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세워줬으면 그 기간 동안에 따르고 나라를 잘 이끌도록 해줘야 되는데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탄핵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수결에 의해서 밀어붙이고 가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뽑아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우파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 중심의 그 우리 광화문 세력과 촛불 시위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기서 그 이제 촛불 세력이 나오잖아요. 민노총이니 정계준이 이런 사람들 개딸들이 나오면은 틀림없이 저 민주당에서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여기 합세하고 밀어준다고요. 뒤에서 밀어주는데 광화문이 딱 가요. 여기에 가면은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은 밀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뒷다리를 잡아.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이번을 찍지만은 그러나 국민의힘도 이건 길게 보면은 정리해야 될 대상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지금 여기 또 엉뚱한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이 나 진짜 다 때려쳐버리고 난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겠어. 뭐냐 이것도 뭐냐 부정투표를 막으세요. 정강훈 목사 또 올라왔어. 아니 내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누구도 못 막아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0만 조직하면 막을 수 있어요. 1000만 조직은 안 하고 말이야. 자꾸 엉뚱한 질문하고 난리야. 또 내가 또 틀림없이 올라올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군소정당 뭐 자유민주당 또 뭐 여러 정당 또 뭐 가가호호 정당 다 합쳐서 하세요.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1000만 조직이나 빨리 하라니까요. 여러분이 나한테 여기서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은 해답을 내가 똑같은 해답을 내가 미리 말해 놓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내가 상담할 때 나는 길게 안 해버려요. 막 혼자 이야기하게 놔도 목사님 몸이 아파요 뭐 사비 묻어나요 뭐요 다들 1시간 듣고 난데 대답 안 가져요. 내 구주 예수님을 아세요? 그러면 해결 다 됩니다. 이거밖에는 대답할 말이 없어.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거야. 그걸 사건별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뭐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질병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와 같이 여기는 대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00만 조직하세요. 1000만 조직하면 여기 물어보는 모든 질문이 다 해결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 1000만 조직을 하실 때 지금은 우리가 선거철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그 7가지 그 가입하는 거는 좀 보류를 하고 아니, 괜찮아요. 아니 보류하고 일단 지금 나는 우리 이렇게 적게 잡아서 우리 자유통일당을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100만으로 봤어요. 일단은. 그래서 100만에서 하루에 한 명씩만 자유통일당을 표를 찍어달라고 확신을 받는 사람을 10명에서 12명씩 조직을 하세요. 이따가 예.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자, 근데 두 그 번. 부분을 제가 우리 지금 그 자교총에서도 이번에 아니, 시간 없으면 그렇다 해. 자, 두 번째 빨리빨리 통과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 문재인을 탄핵하기로 결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손 들어 주십시오.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스탑. 오늘 이거는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직접 민주주의. 이게 직접 민주주의죠. 그야말로 촛불 시위는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모였거든. 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해방 이후로 아까 그랬잖아요. 네. 해방 이후로 최고의 인파가 모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재호 장관이. 네네.
이거야말로 직접 민주주의 중에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의결된 것을 왜 문재인이가 시행을 안 하냐 말이야. 어? 그거는 전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신사적이고 이거 통과를 됐으면은 대한민국의 의장이 됐으면 이거를 집행을 할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죠. 전 목사님이. 아니죠. 그건 아니, 황교선 장군님한테 있지. 아, 바로 여기서 계엄령 들어갔어야지. 전 계엄령. 목사님이 네.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집행자로 전광훈 목사님 대통령으로 나서든가 혁명 의장으로서 무슨 뭐 국보위를 만들고 뭐 의장을 한다든지 해서 싹 쓸어버렸어야지 그때. 내가 목사가 아니면 100번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목사라서 지가 대통령 해쳐먹으려고 저랬구나. 네. 내가 그 오해 안 받으려고 참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대신 아니 내세우든가. 이거는 황교선 장군님이 했어야 되는 거야. 그때는 황 바로. 장군 안 계셨죠. 왜 안 계셔 그때. 본인이 안 되면 후배들을 선동해서라도 계엄령 딱 선포해서 장로님이 대통령 딱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건 보면 끝났죠. 사실 직접 민주주의, 이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통과되는 게 이게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궁중 심리를 이용해서 우하고 끝나는 그런 촛불 시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예, 네. 이건 회의를 통하여 정확하게 집행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탄핵된 거예요. 저때 탄핵된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은 그럼 세 청와대로 번째, 싹 들어가야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탄핵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러므로 저 개자식들이 불법으로 탄핵했고 언론이 선동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완전히 석방할 것과 다시 원대 복귀시켜 단 하루라도 자리에 복귀시켜 스스로 명예 은퇴할 것을 결의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하십시오.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부로 박근혜를 석방한다. 서울구치소 소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은 전 국민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당장 석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맞습니다. 저때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복권돼서 원래 대통령의 지위를 회복이 되는 순간이거든, 저걸. 그런데 이 자유우파 공무원들, 뭐 장차관들 참 멍청해. 그러면 국민혁명에서 여기서 의결된 걸 바로 집행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서 단 하루라도 복귀시킨 뒤에 본인의 입으로 나는 오늘부로 대통령을 사임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네 번째.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시킨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남노당으로부터 시작된 주사파 세력인 것입니다. 주사파 세력이 50만이 지금 계속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이제 홍위병으로 둔갑하여 촛불시를 통하여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주사파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자는 처벌하기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사파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는 처벌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하십시오. 없습니까? 통과했습니다. 자, 저때 제가 50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걸 집행했으면 이 씨가 다 죽었을 텐데 네. 지금 이게 1614만 원 늘어났어요. 네.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해놓은 대로 집행만 하면 될 텐데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님 아직도 안 늦었어요. 이거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대로 집행하십시오. 근데 저거를 선언하고 나서 이제 그 프로세스가 됐어야 되는데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나가면은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던 거죠. 조금 전에 네. 전준환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준환 목사는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 안 갔다 왔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청와대로 쳐들어가지 이 선언까지 해놓고 왜 안 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와대 쳐들어가자고 하는 사람이 지휘관들만 얼마 왔냐 300명이 왔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걸 말렸어요. 왜?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을 죽이면 노무현이처럼 부활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지고 또 죽는다고. 이런 총사령관은요 생각이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혁명가가 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혁명시켜놓고 박근혜 죽는다 해야지. 대통령을 구치소에 끌어다가 하루라도 안치하지요. 그래야 혁명이 계속 치는 내가 대통령이다 아니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아직 저기 장일 목사님 현역도 못 알아듣고 있어. 아니, 내가 그걸 알아. 아는데. 집행을 했으면요. 네, 그때 나도 영원히 대한민국 없어져. 누가 있었냐면은 청와대 담 넘어가겠다고 유언까지 한 분도 내가 만났어요. 아니 그거 300명인데 300명.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말린 게 전 목사님이랑 내가 알아요. 그것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말려가지고. 자, 네. 이거는 저 사병들은 이해 못해. 이거는 별 3개짜리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 진입해가지고 저 지휘관들만 300명이 왔다니까요. 방법도 다양해 다 다르게. 심지어 청와대 들어가는 길까지도 다 약도도 그려줬어요.
그걸 집행했으면 어떻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문재인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광화문 세력 다 없어지고 예. 목사님 큰일 날 뻔했죠. 아니 가문이 없어지고 뭐 내가 큰일 날 뻔 그거는 괜찮은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저는 더 악한 상황으로 갔다 옵니다. 아니요,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 버려요. 예, 왜? 예. 노무현의 경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노무현이가 코너에 몰리니까 자살해서 죽으니까 바로 부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문재인도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주기를. 근데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속이 터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 3개짜리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뭐 이해하는 걸 저걸 뭐하러 지금 틀어 그럼 우리한테. 아니 이제 진짜 때가 왔다. 이번 토요일 내일 때가 왔다. 그걸 내가 지금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이거는 국내 용보다가 더 큰 국제용입니다. 불란서 68 혁명의 주제가 되었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간 안에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추종한 자는 처벌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때 발의한 76명 다 사형시켰어야 아니라면 아니라 되네. 해주십시오. 없지요?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해산하기를 바랍니다. 아, 윤석열이가 지금도 저걸 해산 못하고 있어. 여섯째, 이 시간부터 지금 청와대에서 금방 장 목사님. 네.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있잖아요. 네네. 내가 이걸 통과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다 하셨네요. 내가 목사니까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일반 사람이 국민혁명 의장했으면 이거 언급할 생각도 못 하고. 못하죠. 네. 나는 세계가 왜 망하는지를 이미 벌써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설명 한번 해봐요. 왜 그-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얘들이 바꿔놨냐면 평등법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7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 좌파 애들이 주장하는 건 여성, 남성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버려요.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한 게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성, 여성을 없애버리고 중성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끝난 거야. 예, 이게 가정을 붕괴시키는 가족을 해체하라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 사상의 다섯 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성애 교육은 이 기독교의 윤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을 해체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족이라든지 이슬람 다민족을 통해서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저기서 종교가 들어오는데 이슬람교가 일부 사처제 아닙니까? 일부 사처제? 일부 사처제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게 나라가 꼴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금하게 됐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법을 통과시켜 준 거죠. 굉장히 중요한 법을 통과시켰네요. 네. 자, 그 다음 사항. 여기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때 문재인이가 여러분, 나를 제압하려고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그동안 계속 거짓말로 떠들었던 그리스식 광장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이야. 그러므로 이 시간부로 의결합니다. 군인, 국군, 경찰, 공무원, 법원 이 모든 단체들은 정중동을 하시고 경거망동하게 계엄령에 참여하거나 하실 분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 할 것을 선언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어찌요? 통과했습니다. 저게 무서워서 그때 계엄령 선포를 못했네요. 선언한다가 아니라 의결한다고 하고 해달라는 거예요. 의결합니다. 자, 내가 이걸 그때 집행을 하려고 해보니까 최소한 10,000명을 죽겠더라고. 10,000명이. 10,000명의 피 흘리는 일이 생기겠더라고. 광주 사태가 뭐 150, 160명 가까이밖에 안 죽었잖아요. 내가 저거 그때 딱 선동해서 들어가자 청와대로 해서 경찰 잡아 해버렸으면 최소한 양쪽 간에 10,000명은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 총지휘관의 판단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참았고 참은 결과 우리에게는 민주적 방법으로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황교안 장군님, 내가 저거 집행했으면 이제 10,000명 죽어요. 10,000명 국민들이. 아,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또 그리고 또 결과도 못 이기고. 예, 결과도 못 이깁니다. 네. 그건 문재인한테 명분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저게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촛불 입고 광화문 세력에 의해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의민주주의가 끝났다 이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표를 200석을 가져간다, 180석을 가져간다. 정확한 그런 말이야. 얘기는 예. 그것이 뭐냐면 의회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의민주주의로 끝난 가는 게 거야. 아니고 끝난 거야. 그냥 여론전을 펴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가가 설칠 수밖에 없는 맞지.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항. 7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을 시킨 주사파 언론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앞으로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한다든지 8월 15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자리가 KBS가 3,000명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간입니까?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에서 홍위병들이 촛불 모인 것을 200만 모였다고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간입니까? 앞으로 광화문은 3,000명 모였다고 보도하고 한없는 언론의 자유를 좌파단체는 200만 가짜 모였다고 뉴스 국가를 붕괴시키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러한 언론들은 처벌할 것을 여러분 국민의 이름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저거 통과했으니까 이제 언론 해체할 때가 많네요. 7번째 맞아요. 8번째 맞아요. 자, 이 법은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케 했던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경제에서 활동하는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자들이 이것은 헌법을 초월한 행위를 해서 대기업이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자본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노동운동을 정지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그만. 자, 장인우 목사님. 네. 저 민노총 때문에 대한민국 망해요. 지금 저쪽이 지금 뭐 주사파라든지 친중 세력이라든지 완전 그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 프롤레타리아를 통해서 노동자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저 좌파 세력들이 지금 보면 민노총이라든지 뭐 화물연대라든지 무슨 뭐 철도 노조 뭐 버스 노조 다양한 노조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에 와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하는 분들은 죄인이고 노동자들은 의인이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지지율이 1%라도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이렇게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광화문 세력과 함께하면서 또 앞으로 자유통일당 8번과 함께하면 분명히 이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개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노총 뒤에는 북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역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어느 나라에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다 공항 이름도 케네디 공항, 다 루스벨트 공항 다 있는데 레이건 공항 이승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실수한 게 있어요. 먹고 살라고 바빠서 이승만을 죽여놓은 것입니다. 이승만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한 사람이 돈 10,000원씩을 내면 5천억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설립을 여러분 동의하셔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그동안에 광화문 광장으로 불러왔는데 이 자리를 이승만 광장으로 명칭을 확실히 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저서 결의한 것의 절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줬어요. 네. 이승만 기념관 지금 명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절반은 이루어졌는데 더 중요한 그 절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바로 자유통일도 되거든요, 사실은. 자유통일 되는데, 자, 시간 없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시 통과했습니다. 자, 심각한 법안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들어와 19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완전히 남노당 박헌영이가 나를 틀어준 걸로 보고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전향하라. 다시요, 전향하라. 둘째는 전향하기 싫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어. 북한으로 가랍니다. 가라. 따라서 합니다. 가라. 고영주 변호사님이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이주법, 북한이 좋은 사람은 북한으로 이주하는 이주법을 여러분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주시면 해놨다니까, 다 해놨.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제1등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기독교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미국의 상원의원, 그리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트루먼, 그리고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이 모든 것을 틀어진 그 바로 통로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가난으로부터 극복하고 전 세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 세계 GNP 5만 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구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로마가 캐톨릭의 바티칸을 저기에 지어놨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대한민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기독청 설립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세계 기독청까지 결의를 하고 이제 끝이 났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이걸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버벅거리는 바람에 지금 거꾸로 역습을 받아서 지금 저쪽 세력이, 이재명 세력이 전 인구의 3분의 2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선거하면 뭐하냐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진실을 찾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내일입니다. 내일 1시까지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1640만 명은 다 참석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왜 찍었나? 왜 찍었냐고요, 도대체가.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찍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기 나머지 결의사항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룰 수 있도록 혁명 수준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1640만 명은 다 모여야 됩니다. 특별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전체, 거기는 버스 탈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광고를 겸하여 드리면 지금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 또 B조 7,030명은 어떻게 준비 다 끝났어요? 내일 집회 동원 계획 준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7,030대 버스가 와야 됩니다. 동네별로 다 와야 됩니다. 동네별로. 근데 그것도 다 못 오죠. 개인차도 개인차 오고 뭐 KTX 타고 오려면 KTX 타고 오고 해서 왜 동네별로 거의 3,000명이 조직되어 있거든요. 동네별로. 3,000명인데 버스 한 대 가지고 3,000명이 탈 수 있습니까?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 이렇게 안 하면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후회합니다. 반드시 와인버그 장관처럼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한다. 이것이 눈앞에 왔어요. 우리 앞에. 그러니까 신속하게 지금 이 방송 끝나는 즉시 이제는 전화로 하는 길밖에 없어요. 전화를 다 해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다시 핸드폰으로 내려간 명단을 출력해서 3,518장을 나눠줬잖아요. 그 명단 다 받으셨죠?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하란 말이에요. 혼자 3,000명한테 전화 다 못하면 그 밑에 동네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 나눠줘가지고 빨리빨리 연락을 하시고 입력해서 어쨌든 내일은 최소한 1,000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안 하면요 나라가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하고 한동훈이가 망쳐놔 버렸어요. 망쳐놔서 지금 93석밖에 못한다 그래. 참 93석밖에 못하는 선거를 왜 합니까? 그걸 왜?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 희망 없어요. 내일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 힘이 많이 떨어진 거는 전 목사님한테 너무 야단을 맞아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거 어쨌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니까 국민의 힘에 대해서 전 목사님이 한번 좀 그동안 너무 호되게 야단 쳤으니까 한 번만 좀 힘내라고 격려 좀 해주세요. 제가요 호되게 친 것도 없고요. 네. 나는 사실대로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한동훈 때문에 망했어요. 한동훈 때문에. 아니 보세요. 선거를 하러 나오겠다 하는 것을 정강훈이가 호되게 쳐서 그걸 내가 막았습니까?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던 그 국민들이 찍었던 48% 국민들이 이번에 투표하러 나오지 않겠다가 50%예요. 50%.
그 선거 하나만 망하는 거죠. 그걸 왜 망해요? 그걸. 그 자유통일당 때문에 나올 거예요. 아니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냐 하면 저 한동훈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럼 한동훈이가 왜 꼴 보기 싫냐? 대통령한테 대들었다 이거야. 대통령한테. 그 선거를 자체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정강훈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한동훈 때문에 안 나오겠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한동훈이가요 이 사실을 못 깨닫고 어제 그저께인가 그 당 그 간부들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못 믿겠냐고 나를 믿으시라고 저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이 아니요. 정치를 처음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내일 강원 집회를 왜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었을 때 선거하러 나온 77%거든요. 네. 전 국민의.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60%대로 떨어져요. 항상 그래요. 네, 60. 대통령 선거는 70%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것이 한동훈을 살려내는 길, 유일한 길입니다. 네네. 80% 나와야 돼요. 80%. 네네. 전체 80%가 선거하러 나와야 됩니다. 네. 80%만 나오면 우리가 이겨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런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고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셀카 가지고 사진만 찍지 말고 말이야. 이러면 또 나한테 그래. 목사님 한동훈 욕하지 말라고. 욕해야 되겠어. 정말 한동훈이가 중요해. 국가가 중요해. 정말 정신 나가죠 말이야. 정신 나가죠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렇게 말을 해도 해야 돼요. 윤석열의 말을 쓰는 걸 왜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느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77% 플러스 3%에서 전 국민의 80%는 이번에 선거에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한동훈이가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내치려면 내려와요. 내가 해줄 테니까 가서. 내가 비대위원장 내가 해줄 테니까 말이야. 나라가 다 망했는데 지금 뭐하고 돌아다녀 지금 말이야. 이제 겨우 한동훈 입에서 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개새끼들하고 정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한동훈 장관님 왜 욕을 했습니까? 그렇게 욕한다고 나를 비방하더니 왜 욕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 서보니까 욕이 나오죠. 그것도요. 욕 그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했냐. 이재명 이 개자식하고는 선거 못하겠어. 나 선거 보이콧하겠어. 이 정도로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사기를 쳐도 보통 사기 치는 게 아니지. 아니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 이런 놈들하고 뭔 선거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놈들하고. 이거는 모든 책임을 한동훈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빨리 80%의 투표하러 나오라고 계속 한동훈 대표는 말하십시오. 자, 나는 가르칠 걸 다 가르친 거니까. 그 다음에 내일 군번 가진 1200만 제한군 내 회원들은 다 나오십시오. 아니 우리끼리 적은 견해 차이는 언제든지 있어요. 가족 간에도 견해 차이가 같습니까? 다르지요. 부부 간에도 견해가 같습니까? 전준환 목사님. 사모님하고 견해가 100% 같아요? 많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몇 프로 틀려요? 많이 틀려요. 고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일 목사님. 네. 사모님하고 100% 견해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살죠. 아니 그러면 이혼하고 살아야지. 네. 왜 가정에 왜 같이 가정 공동체에서 왜 살아요? 견해가 다른데. 아, 견해 다른 거는 다른 거고 같은 건 또 같은 거 있으니까 그냥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그냥 맞춰 살래라고 말을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또 쫓겨나면 남자는 갈 데가 없어요. 자, 제일 견해가 같은 사람이 황교선 장군님 같은데 그래도 100% 같습니까? 저희들은 뭐 한 90%는 갔습니다. 이야, 모범생이야, 모범생. 아니 뭐 네,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 그 1% 갖고 헤어지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왜 꺼냈냐 하면은 가문에 나왔던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어떻게 나하고 여러분이 100% 견해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애국 운동하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1% 하나만큼은 나하고 통일하자 이거야. 결정력이 뭐냐? 내일 가문으로 다 나오시라는 거야. 이해 안 돼도 나오시라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과 여러분의 모든 직장을 위해서 가문에 나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견해, 아이 정강훈 나하고 견해가 달라. 뭐 부정투표하는 거에 대해 달라. 내가요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만 못해. 그러나 애국운동하는 것은 내가 천재예요 천재. 아까 조금 전에 영상 봤잖아요. 혁명의장으로서 내가 딱 저렇게 지혜롭게 말이야 회의 형식으로 딱 진행으로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도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두 손을 들고 애국운동하는 것은 정강 목사와 같이 하고 일단 이겨놓고 그 후에는 정강 목사하고 하고 따져봐야겠다. 순서를 바꿔서 해야지. 먼저부터 이동욱 듣고 있나 이거? 아니 안 듣고 있냐? 야야야야야
뭘 안다고 까불고는 아니냐고. 응? 내가 다 해놓으니까 말이야. 어떻게 갈라치기 해가지고 말이야. 응? 돈 좀 모아보려고 말이야. 가문 세력들을 말이야 주워 모아가지고 돈이 뭐야? 정신 나가죠 말이야. 이런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말이야 내가 가문 집회할 때도 꼭 저 뒤에 20-30만 모아놓고 스피커 소리 높여놓고 깽깽깽 대고 앉았고 그게 애국운동이요 그것이? 1%만 같아도 다 합쳐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이기게 해놓고 그 후에 다른 정책은 다른 것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5,300만 국민 여러분 알아들으셨나요? 응? 대국본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방송을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1,000만 조직이 해답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댓글 계속 올리고 물어보고 또 내 핸드폰으로 하루에 수백 통 또 물어봐요. 나는요 대답을 하나밖에 할 거 없어요. 1,000만 조직 하세요. 1,000만 조직이 해답입니다. 그럼 또 그래요. 그게 왜 해답이에요? 또 물어 또 그러면. 그러니까 또 풀어서 설명하려면 나는 이 문자 메시지 잘못해 독수리 공법으로 말이야. 하려면 말이야. 그래서 1,000만 조직이 해답이니까 이제 내일 오후 1시에 가문광장으로 몰수히 나오시길 바랍니다.